지난 공직선거법 1심보다 열하루 전 그 1심보다 더 위중한 선고도 이번에 어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우려 민주당에 좀 있었는데 반전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민주당 역시 힘을 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데 국민의힘의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권성동 의원,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위증교사 본범은, 그러니까 정범은 벌금인데 교사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칭하는 거예요. 무죄라니.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의문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 박정은 의원,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죠. 위증교사 항목을 차라리 형법에서 없애라.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기 좀 힘들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한동훈 대표, 민주당은 지난 열하루 전에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열하루 전에 1심 선고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간 당혹한 측면이 있어서 거센 발언, 최민희 의원의 발언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국민의힘이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입장 발표, 바로 1심 선고 뒤에 일장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걸 보이콧했어요. 사실 지금 준비를 다 했던 것이죠. KBS도 방송 스케줄을 그렇게 쫙 잡아놨다가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죠. 지금 1심에 이어서, 지난 15일 날에 이어서 25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왜냐하면 그 전에 할 때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돼선 소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훨씬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있던 공직선거법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면 이건 훨씬 더 크게 나오지 않느냐.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판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다가 지워버렸는데, 일단은 검사 정치 그만두자고 얘기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그 더 많은 지지 얻은 그 힘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깔아뭉개고 상대방을 탄압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좀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이거는 검사 정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증교사 1라운드가 좀 끝난 겁니다. 2심 그리고 대법 판단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 검찰은 이제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유죄가 나왔는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무죄가 나왔다. 아까 권성동 의원의 발언.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을 안 마셨다. 그런 얘기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기자를 한 20년 가까이 하고 제가 법조 기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많은 판결문을 봤을 때 기사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사를 하고 판결문을 봤을 때 참 와닿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쉬운 판결문이죠. 근데 어제 판결문 전체는 아니지만 그걸 정리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 이거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이해가 맞습니다. 좀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런. 쉬운 내용을 어렵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조금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궤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보수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싫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판결문 중에서 굉장히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판결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겁니다. 위증을 했어요. 근데 위증한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위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사를 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시켰는데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고의성이 없다는 건데, 이 고의성은 내심,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의 고의성은 뭐냐면 여러 가지의 정황, 상황, 녹취록,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주고 그 이후에 또 진술을 썼는데 그걸 또 수정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위증을 받았던 사람마저도 내가 위증을 받았다고 자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 그럼 고의가 없었고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와 원인과 경위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냐 했을 때 이게 이 판결문은 굉장히
촘촘하지 못하고요. 그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논리 비약과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지금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항소심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 그리고 판결 내용이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의성이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속적으로 김진성 씨한테 아는 대로만 얘기해라. 걱정되죠. 자기 재판 가서 다 다른 소리 할까 걱정되니까 아는 대로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변론 요지서를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를 펼치는 데 있어서 이거 그럴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고의성이라는 것이 피의자로서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한 만큼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던 것은 내 방어력만큼만 전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자기 그 고의성의 부분, 사람의 인지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 15일 날 있었던 선거법 1심 사건에서 선고. 예.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 그거와 같은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일 논리하고 25일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제가 잠깐 들어보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거는 12번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대부분 위증 교사를 할 때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위증 교사의 어떤 판결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30분짜리 들어봤을 때 뭔가 내가 타겟팅이 되고 있다, 정치적인 거래가 있다, 교감이 있다 이렇게 들었다고 이런 걸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충분히 이제 교사를 하는 위증을 어떻게 하면 푸시하는 그리고 누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김인성 씨 같은 경우는 백현동 관련해서 김진성 씨 관련해서 네.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비즈니스를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